안녕하세요. 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25년 10월 세 번째 주 일부 주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AI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기술 발전의 엄청난 가속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요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네 가지 흐름으로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AI가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인재 전쟁, 또 그렇게 달리다 넘어진 혁신의 실패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반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개인화되는 AI입니다. 예전에는 저 멀리 연구실에나 있던 AI가 어떻게 우리 책상 위까지 오게 됐는지 그 놀라운 변화부터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가격 3,999달러.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 기술이 이제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넘어서 말 그대로 우리 바로 앞 책상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가격의 주인공은 바로 엔비디아가 10월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DGX 스파크인데요. 이게 뭐냐면 책상에 딱 놓을 수 있는 크기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말처럼 이제 모든 연구자와 학생이 직접 AI 시대를 만들어갈 힘을 손에 쥐게 된 거죠. 이런 흐름은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지 생성 모델인 나노바나나를 구글 검색이나 노트북 LM 같은 기존 서비스에 아주 깊숙이 통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진을 검색하자마자 바로 편집을 한다거나 노트 내용에 딱 맞는 그림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AI 기술이 점점 개인의 손에 쥐어지면서 이걸 개발하고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를 차지하려는 기업들의 경쟁, 이건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퀴하이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재를 하이어하기 위해서 회사를 통째로 애퀴지션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최신 사례가 바로 애플의 프롬프트 AI 인수 추진입니다. 애플이 이 회사를 왜 인수하려고 하냐면요. 이 프롬프트 AI가 가진 기술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홈 보안 카메라에 연결해서 특정 사람이나 우리 집 반려동물, 어떤 물건을 아주 정교하게 딱 알아채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를 개선하는 걸 넘어서 미래 AI 생태계를 이끌어갈 두뇌를 확보하려는 아주 큰 그림인 거죠. 네, 보시다시피 AI 기술과 인재를 향한 경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무작정 빨리 달리기만 하는 거 과연 괜찮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속도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AI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딜로이트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그것도 무려 29만 달러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AI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글쎄,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책을 인용하고 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적어놓는 거죠. 정말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주 녹색당의 바버라 포컥 상원의원이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 비판을 했어요. 이건 대학교 1학년생이라도 저질렀으면 정말 큰일 났을 수준의 실수다라고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사회도 더 이상 팔짱만 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규제와 정책이라는 칼을 빼들기 시작한 거죠. 그 선두에 선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10대들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고 나서 미국 최초로 AI 동반자 체포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앞으로는 반드시 사용자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자살이나 자해 같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프로토콜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AI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개빈 뉴섬 주지사의 말이 아주 단호합니다. 규제 없는 기술 때문에 젊은이들이 상처받는 끔찍한 비극들을 너무 많이 봤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결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정부가 이렇게 규제의 칼을 빼드는 동안 그럼 거대 AI 기업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AI 규제를 꾸준히 주장해온 변호사 네이턴 캘빈이 어느 날 갑자기 오픈 AI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건 명백히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협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 AI 측에서는 소송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그냥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은 했어요.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런 우려가 오픈 AI 외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픈 AI 내부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선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겁주는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AI가 더욱 강력해지고 개인화되면서 우리는 발전과 위험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려야 할까요?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을 소개해드립니다. 베타 AI 뉴스레터 favorite AI 뉴스레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AI가 어떻게 더 똑똑해지고 더 빨라지고 또 더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랑 코드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AI는 대체 어떻게 스스로 똑똑해지는 걸까요? 그냥 데이터를 많이 넣는다고 다 되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첫 번째 논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자, 첫째, 바로 Agent Learning via Early Experience입니다. 이 논문 제목부터 뭔가 좀 흥미롭지 않나요? 말 그대로 초기 경험을 통한 에이전트 학습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꼭 완벽한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좀 미숙했던 초기 경험, 심지어는 실수까지도 배울 수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원래 AI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는 게 좀 딜레마가 있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직접 세상에 부딪히게 하는 강화학습인데 이건 너무 느리고 돈도 많이 들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완벽한 전문가가 하는 걸 그대로 베끼게 하는 건데 이건 또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완전 바보가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었고요. 이 연구는 바로 이 두 가지 방법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기존 방식이 딱 두 개잖아요. 왼쪽은 그냥 전문가 따라해 하는 거고 가운데는 네가 알아서 해봐, 잘하면 상 줄게 하는 방식이죠. 근데 둘 다 한계가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논문이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 Early Experience는 정말 달라요. 굳이 보상이 없어도 심지어 자기가 좀 버벅거리고 실수했던 행동들마저도 전무 학습 데이터로 쓰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똑똑한 접근이죠. 따라하기와 스스로 배우기 그 사이에 아주 절묘한 지점을 찾아낸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간단합니다. AI가 이제껏 본 적 없는 아주 낯선 상황에 딱 던져졌을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저희 베타의 뉴스레터를 꼭 참고해주세요. 자, 둘째. 이번 논문은 D2E, Desktop to Embodied AI입니다. 이건 뭐랄까, 실제 로봇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기가 막힌 지름길을 찾아낸 연구예요. 그 해답이 어디 있었냐고요? 바로 우리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 안에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비디오 게임입니다. 사실 로봇 만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데이터거든요. 로봇 하나 똑똑하게 만들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걸 일일이 실제 로봇으로 움직여가면서 모은다? 와, 이건 시간도 돈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나온 D2E 솔루션이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일단 사람들이 게임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무려 1300시간이 넘게요. 두 번째, 이 방대한 게임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미리 훈련시킵니다. 게임 캐릭터를 움직이는 그 감각을 배우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게임 속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실제 로봇에 옮겨 심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현실에서 물건을 싣거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96.6%.
이게 뭐냐면요. 순전히 게임 데이터로만 배운 로봇이 실제 세상에서 물건을 짚는 테스트를 했는데 그 성공률이 이만큼 나왔다는 겁니다. 가상 세계에서 배운 게 현실에서도 그대로 통한다는 걸 숫자로 딱 보여준 거죠. 연구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결국 게임 속에서 우리가 마우스 클릭하고 키보드 누르는 그 감각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현실에서 로봇이 팔을 뻗어서 물건을 짚는 행동이랑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견이죠. 이것도 더 궁금하시면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논문입니다. 캐시 투 캐시. 이건 여러 AI가 팀 플레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손발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AI들이 서로 협력할 때 우리 인간들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텍스트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엄청나게 똑똑한 두 사람이 서로 굳이 번역기를 써서 대화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속도도 느리고 그 미묘한 뉘앙스나 핵심적인 생각들이 중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정보 손실이 엄청 심한 겁니다. 보시면 왼쪽의 텍스트 통신은 단어 하나하나 뱉어내느라 너무 느려요. 근데 오른쪽, 이 논문이 제안하는 캐시 투 캐시, 줄여서 C2C는 완전히 다릅니다. 굳이 말로 바꾸지 않고 AI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 덩어리 자체를 그냥 다이렉트로 쏴주는 거예요. 훨씬 빠르고 정확하죠. 진짜 AI들끼리 텔레파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라졌냐? 평균 2배입니다. 2배. 그냥 AI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2배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 AI가 이렇게 협력하니까 정확도까지 최대 10.5%나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틀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AI 협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저희 뉴스레터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논문은 여기까지 보고요. 흥미로운 오픈소스 코드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Less is more, Recursive Reasoning with Tiny Networks. 이건 AI 세계의 오랜 믿음, 모델은 무조건 커야 좋다는 생각에 아주 제대로 한방 날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엄청나게 큰 AI가 필요할까요? 이 프로젝트 Tiny Recursive Model, TRM은 아니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닌가요? 파라미터가 겨우 700만 개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TRM 모델이 파라미터가 1000억 개가 넘는, 그러니까 덩치로만 보면 비교도 안 되는 거대 모델들을 추론 능력 테스트에서 이겨버렸어요. TRM은 45%를 맞췄는데 거대 모델들은 40%도 못 넘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무작정 덩치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더라도 효율적인 구조와 똑똑한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면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미래 AI 개발에 정말 중요한 힌트를 던져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코드도 궁금하시면 뉴스레터를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섯째, Thinking with Camera. 퍼핀이라는 아주 귀여운 이름의 모델인데요. 이건 카메라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또 동시에 카메라의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능력을 하나로 합친 모델입니다. 원래 AI 모델들은요, 보통 둘 중 하나만 잘했어요. 사진을 보고 이건 고양이야 라고 이해하는 모델이 따로 있고, 고양이 그려줘 하면 그려주는 생성 모델이 또 따로 있었죠. 이해하는 놈, 만드는 놈이 따로 놀았다는 겁니다. 이 둘을 동시에 잘하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제였어요. 근데 이 퍼핀 모델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 같은 정보를 그냥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메라 정보를 언어처럼 취급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카메라 단어랑 이미지, 텍스트를 한꺼번에 또 훈련시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모델 하나가 장면을 이해하는 것과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걸 동시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퍼핀으로 뭘 할 수 있냐고요? 정말 신기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이걸 저쪽 옆에서 보면 어떨까 하면 그걸 상상해서 그려줘요. 가상 공간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진 이렇게 찍으면 더 잘 나와요 하고 조언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것도 저희 뉴스레터에 링크가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AI가 정말 똑똑해지고 있죠. 스스로의 실수에서 배우고, 게임을 하면서 현실 세계를 배우고, 이제는 카메라의 눈으로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점점 인간의 학습 방식을 닮아가는 AI, 과연 다음에는 어떤 인간의 기술을 마스터하게 될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